안녕하세요.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질문이 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시작하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에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너무 제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질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규율이라고 하기보다는 규정이나 평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평가 방법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라기보다 주제나 방식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면접 때 이야기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작품에 관한 규율이나 규제 같은 거는, 규정 같은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주제를 가지고 뭘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고 그거에 맞는 거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보여주고 이러는 교육 시스템에 많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프레임이 없는 그런 틀이 없는 주제를 들으면 오히려 더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과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딱히 큰 주제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한테는. 배운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배운 거를 삶에 적용시키라는 건지,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예 좀 감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술가로 키우기 위해서, 예술가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교수님들께서는 틀에 가두기 싫으신 거죠.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즉슨 나는 아직 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작품을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이 말은 즉 제가 항상 말했던 감을 잡아야 된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된다, 감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작품을 이끌어내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이유도 없겠죠. 왜냐면 나는 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이 꼼플리게 해요. 추천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시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시는 비유와 대조를 써서 감성적이게 나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가장 짧은 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은 시를 어떻게 써요? 저는 시를 평생 몇 번 써보지도 않았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불조심으로 시 써본 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메타포, 그 비유와 대조들을 작품으로 가지고 오기가 쉬우니까 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턱대고 시를 쓰다 보면은 그런 메타포, 비유, 대조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간 희한한 글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체의 속성을 좀 파악을 하는 방법을 파악을 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매미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제 작품은 아니었고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 같은 거를 듣고 제가 제안 드렸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매미에 관한 거예요. 매미는 항상 이렇게 큰 나무에 붙어서 맴맴맴맴 울기만 하잖아요.
그게 마치 저는 큰 대형 학원에 붙어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해요? 라고 묻기만 하는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이 대형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자기의 과거의 삶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마침 또 여름이었어가지고 되게 맴맴맴 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미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셨었던 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미인데 또 고르다 보니까 두 개 다 곤충이 되었네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설탕물로 이렇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설탕을 물에다가 타가지고 설탕물로 하트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하트를 그리면은 그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트를 따라서 길을 다녀요. 그게 달짝지근하니 맛있으니까 그 개미들한테도. 근데 그 속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있기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있고 싶어하고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랑만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칭찬하든 뭐 안 좋은 뜻으로 칭찬을 하던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랑만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그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개미랑 설탕물로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개미의 속성을 파악을 하고 매미의 속성을 파악을 해서 그 둘레를 잡듯이 시를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시를 쓴 게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설명할 거리가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를 쓰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은 작가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뭐 예슬 씨는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수락을 할 때도 있고 보여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는 성공을 했지만 그게 완벽한 포트폴리오 작품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본다고 해서 얻어가는 게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이 좀 쉬워 보이고 그 작품의 주제가 좀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카피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또 자기 게 아닌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작품을 했고 자기가 이제 주제를 못 찾겠어서 카피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작가 거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한번 오마주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장에서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작품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때가 계세요. 지금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레페런스라고 어떤 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했는지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을 조사해서 내 작품에다가 적용시켜보고 내 작품에 이런 주제를 또 녹여보고 이런 기법을 써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면접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때 너 어떤 작가한테 영향을 받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또 생기고 그리고 너 좋아하는 작가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나 이 작가 좋아해.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이거는 그 사람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기 시험 볼 때 작가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유리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작가를 이 작가 한번 조사해보세요 하고 예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대 작가 조사하라고 하면은 좀 앤디 워홀 이런 사람들? 피카소 이런 사람들 많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앤디 워홀이나 피카소가 유명하고 위대한
그 예술가긴 하지만 너무 프랑스 예술이랑 멀어요. 뭔가 색깔이. 그러니까 멀다는 게 좀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요? 이 프랑스에서 보잘에서 가르치고 보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미술은 개념 미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작가를 몇 명 뽑아왔는데요. 한 명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프랑스에서 미술을 배우고자 하면은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되는 사람. 첫 번째로 막셀 뒤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소변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나라 그 미술 시간에도 몇 번 배우고 지나가긴 하는데 이 사람을 시초로 이제 개념 미술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개념 미술의 시초라고.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탐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루이즈 부르주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몽이라는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거미를 크게 긴 다리 거미를 만들어서 테이트 모던에 전시를 했다. 조형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엄마에 관한 그 사람이 엄마한테 느낀 감정을 이 조형으로 풀어낸 건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에 그 리옹 비엔날레 가서 가장 재미있게 본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소금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비앙카 본디라는 사람인데 여성 작가고 저도 소금을 이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기도 했고 그런 이데나 이런 것도 많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어로 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막 이제 뜬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영어로 된 글,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글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 공부하실 겸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뭐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거로부터 내가 많은 아픔을 겪었고 뭐 아버지의 그런 폭력성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당했고 그런 걸 겪으면서 느낀 부분을 자기 작품에 승화시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진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뿐만 아니라 뭐 어렸을 때 내가 어디 놀러 갔었을 때 느낀 기억, 뭐 제주도에 살았었을 때 느꼈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떠올려서 작품을 승화시킬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되게 잔잔하고 뭐 이야기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까지 시작을 하고 이렇게 방법들을 알려드린 방법들을 써서 이런저런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큰 산 하나는 넘긴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 노트랑 이제 드로잉북을 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저도 한때 드로잉북 너무 하기 싫었어가지고 끄적끄적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가회 받았었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가회 선생님이 드로잉북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서 제가 5개월간 그렇게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면서 드로잉북에 대해서 되게 강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 드로잉북이 조금 제가 하기 싫어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대충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흥미를 갖지 않으셨고 많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그 보잘에 들어가서도 드로잉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제가 드로잉북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재밌으면은 꾸준히 여러 권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부실하게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디어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디어 노트를 이렇게 꼼꼼하게 써서 하는 게 내 적성에 맞고 내 성격에 맞으면은 그거를
오랜 시간 꾸준히 한 거를 가져가서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또 완전히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적성이 맞지 않고 어거지로 할 거면은 이게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내 정신에 마이너스 요인만 된다 하면은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관한 전반적인 큰 프레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거 있고 내 간지러운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다 하면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그에 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